돈을 싸들고 온 손님을 문전박대하며 쫓아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투자한 돈까지 도로 가져가라며 강제로 계약을 파기해버렸는데요. 바로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쫓겨난 그 자리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꽂혔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96조 원짜리 거대한 금고의 열쇠가 우리 손에 들어온 역사적인 순간, 도대체 캐나다 땅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퇴근길 경제 라디오입니다. 보통 어떤 나라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캐나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자국 리튬 광산에 투자한 중국 기업 3곳에게 전례 없는 강제 퇴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노마인 희귀금속, 청저 리튬 인터내셔널, 장거 마이닝. 이 세 기업은 캐나다 리튬 탐사 기업들에 이미 지분을 투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산업부가 안보 당국과 합동조사를 벌인 끝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당장 지분을 다 팔고 나가라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앞으로 투자를 못하게 막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까지 강제로 처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가게를 샀는데 갑자기 정부가 와서 가게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고 나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국제상거래 규칙 위반이라며 거칠게 반발했지만 캐나다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국가 공급망을 위협하는 자본은 단 한 달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발성 이슈가 아닙니다. 캐나다는 투자법 자체를 뜯어고쳤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돈만 있으면 누구든 환영하던 개방 정책이 2026년 현재는 중국 국영 기업의 신규 진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철벽 방어 태세로 바뀌었습니다. 캐나다 자원 금고의 출입 명단에서 중국이라는 이름표를 아예 떼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쫓겨난 그 거대한 금고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숫자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소어 프로젝트입니다. 북유럽 신화 속 천둥의 신, 토르의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서스케처원주에 위치한 초대형 광산 개발 사업입니다. 이곳에 매장된 알루미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년제 가치 기준으로만 7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6조 원에 달합니다. 96조 원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고도 남고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2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률입니다. 보통 광산 프로젝트는 수익률이 20%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내부 수익률은 무려 72%입니다. 그야말로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 노다지 중의 노다지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나오는 알루미나는 그냥 알루미나가 아닙니다. 순도 99.99%의 고순도 알루미나, 즉 전기차 배터리의 폭발을 막아주는 분리막 코팅의 핵심 소재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이 귀한 자원을 캐나다가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걸 막아낸 겁니다. 보물창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온타리오주 북부의 광산지대입니다.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이곳에는 니켈, 구리, 백금 등 핵심 광물이 묻혀 있는데 그 가치만 약 12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소어 프로젝트 96조 원에 링 오브 파이어 120조 원, 합치면 20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자원을 캐나다는 왜 중국이 아닌 한국에게 넘겨준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과 냉혹한 국제 정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자원 전쟁 중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은 21세기 산업의 식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희토류 가공의 60%, 흑연 정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라는 요리 대회의 재료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캐나다는 자국 땅속에 있는 자원마저 중국이라는 도매상에게 넘어가면 결국 북미 전체의 경제가 중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 자본을 밀어내는 자원 안보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교묘한 침투 방식 때문입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대형 광산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리튬 탐사 기업들에 야금야금 투자하며 지분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고 열쇠 기술자와 친해진 다음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처럼 광물의 채굴 단계부터 장악하려 했던 겁니다. 캐나다 안보 당국은 이 위험한 시나리오를 간파했고 비밀번호가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 판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세 번째 이유. 프렌드 쇼어링의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는 단순히 친한 나라라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파트너의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석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바꿀 기술이 있는가. 둘째, 자원을 무기로 삼지 않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 까다로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말로만 파트너를 외치는 게 아니라 돈과 기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 상황을 살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제너럴 모터스와 손잡고 퀘벡주에 1조 3천억 원을 들여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이면 여기서 만든 양극재가 쏟아져 나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온타리오주에 5조 원이 넘는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입니다. 여기에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가세해 전지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한국 기업들이 K- 배터리 벨트를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의 땅에서 나온 돌덩이를 최첨단 배터리로 바꿔주는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경제를 성장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수주 전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원과 국방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의 바다를 지킬 잠수함을 만들어주고 캐나다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을 대주는 완벽한 안보 경제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에게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히토류의 97%를 쥐고 있던 중국의 공격에 일본의 첨단 산업은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광물 하나에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이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2의 히토류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의 손을 잡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96조 원의 금고 열쇠를 쥐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전기차 가격의 안정입니다. 중국이 가격 장난을 쳐도 우리는 캐나다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원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기술 자립입니다. 소재부터 배터리 완제품까지 중국 없이도 돌아가는 독자 생태계를 완성함으로써 K- 배터리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다른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관세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원 전쟁의 시대에 한국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패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나다와의 200조 원 자원 동맹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50년을 책임질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중국의 견제를 조심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경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